안녕하세요. 하우투데이 오늘 얘기는 어린이보다도 어른이 돼서 읽어야 할 동화책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관심 많은 주제이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멋진 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도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누구의 말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생텍쥐베리, 프랑스 작가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작가는 1929년에 남방우편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0살 때 남방우편기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다음에 1931년에 유명한 그 야간비행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그리고 1939년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단편인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랑에 대한 명언이 등장한 그 소설입니다. 우리말 제목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영문판 제목은 바람, 모래, 그리고 별을 뜻하는 wind, sand and stars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작가, 비행기 조종사인 작가가 체험한 어떤 여러 가지 모험적인 사건들, 그 동료들하고 겪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대자연의 교감이 부각된 그런 어떤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영문판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때 생텍쥐백쥐는 이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됐고, 프랑스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공인되는 아카데미 프랑세스에서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어린 왕자는 바로 이 생텍쥐베리가 실종되기 1년 전, 1944년에 이제 실종이 됐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죽은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어린 왕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 뭐 200여 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고요. 2억 부 이상이 팔린 아주 대단한 명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그 번역 그 언어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평은 뭐 아까 저희 제목에서도 이제 어른이 보는 동화책이라고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였을 텐데 그 어른들에게 바치는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어릴 때는 뭐 재미가 없었던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텐데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대학생 이상이 되면서부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뭔가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제 동화책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떤 중간중간의 명대사들이 그 동화책의 특유의 어떤 그림들과 함께 잔잔하고 그 따뜻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죠. 명대사에 나오는 얘기들을 뭐 좀 하다 보면은 우선 소설 이야기를 조금은 해드리는 게 좋겠구만요.
이 작품을 끌어나가는 그 화자라고 그러죠. 그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생텍쥐베리 뭐 자신도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 이 동화책 속에서는 6년 전에 사고로 이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혼자 하게 됩니다. 손님도 없고 정비사도 없었죠. 이 불시착한 그 사막에니까 비행기는 고장이 났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했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깨우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이 양 좀 그려줘. 어떤 꼬마였습니다. 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뭐 양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귀찮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여기면서도 이 화자인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서 대충 어떤 상자 모양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귀찮은 듯이 양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상자니까요.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내가 원하는 그 양이 이 상자 안에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림을 본 꼬마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그 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상자 속에 이제 조그만 양이 들어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꼬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집채만한 별에서 왔고요. 이 지구에 오기 전까지 6군데의 그 별들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6년 뒤에 이제 짜맞춰서 얼기설기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제 집필된 이제 동화입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씨앗 하나가 날아와서 장미꽃으로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는데 그 장미가 아주 가시처럼 겸손한 걸 모르는 거만함 내지는 허영 내지는 허세가 있었던지 어린 왕자를 괴롭힙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그 별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을 떠놀다가 7번째로 이제 지구별을 오게 됩니다. 지구에서 처음 만난 노란 뱀이 얘기하기를 여기가 사라 사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모래, 바위, 그리고 눈, 뭐 그런 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떤 길의 끝에 정원을 발견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수천 가지의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열차 정거장이 나오는데 특급 열차를 타고 오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좀 무엇을 찾아가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찾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답니다. 애들은 인형을 찾고 있었고요. 여러 시간, 한두 시간을 그렇게 인형을 찾다 보내니까 인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되고요. 출학한 지 이제 그 8회째쯤이 지난 날 그 화자인 나가 그러니까 조종사가 어린 왕자와 함께 이제 그 먹을 물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별들이 보였고요. 그 어린 왕자가 말을 합니다. 별은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이런 아주 생각해볼, 곰씹을 만한 어떤 이제 대사가 이제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지구의 여기저기를 떠돌며 보고 느끼고 자신이 가진 걸 되짚어 보면서 그 상심한 어린 왕자가
잠시 울고 있을 때 사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우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말을 했지만 여우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물어보니 여우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거의 잊혀진 말이지. 그건 그 길들여진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는 지금 많고 많은 남자아이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그런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 서로 필요한 사이가 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라고 여우가 말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우와 어린 왕자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가 있어.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너는 잊지 마라. 내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 왕자가 처음 떠나온 별, 거기에 있는 장미의 얘기를 꺼내고 이런 여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린 왕자는 자기가 떠나온 별에 두고 온 그 장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여우는 자신의 비밀이라면서 어린 왕자에게 알려줍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